네, 안녕하세요. 빈지크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시리즈 똑똑박사 시리즈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헬스장이 아니네요. 네, 오늘은 프레시한 기분으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정보를 드리고자 카페에 왔습니다. 오늘은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러닝 vs 사이클, 뭐가 더 다이어트에 좋을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둘 다. 유산소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체지방 감량을 위해서 칼로리를 소모해서 우리가 몸에 있는 지방을 걷어내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심폐지구력, 웨이트 트레이닝 시에 호흡이 딸리시는 분들, 저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호흡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호흡량이 부족하면 웨이트의 수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 능력을 올리고자 심폐지구력을 위해서 하는 케이스가 두 번째. 세 번째는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체력이 받쳐줘야 우리가 무게도 들고 그 1시간이라는 운동 시간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 체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회복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젖산 수치가 올라가면서 수소라는 물질이 몸에 쌓여요. 근데 이 수소가 몸에 쌓이면 쌓일수록 근육통이 심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몸을 순환시키고 산소를 배출함으로써 이 수소가 배출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회복이 빨라진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경우까지 총 4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4가지의 이유로 유산소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 4가지 이유 중에서 오늘은 체중 감량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러닝의 장점과 단점, 사이클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러닝의 장점은 전신 코어 사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몸을 바로 정렬한 상태로 달리면 몸의 코어 근육들이 다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근을 만들고 싶으면 러닝을 필수로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러닝이 코어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단점은 관절에 부담이 많아요. 몸을 지탱하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관절 같은 데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는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클의 장점은 일단 관절의 부담이 적다는 거예요. 관절의 부담이 굉장히 적어서 부담 없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허벅지 근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자세가 무너질 확률이 커요. 사이클 타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이렇게 타시는 분들, 이렇게 타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고관절이 무너지거나 허리가 무너져서 허리나 고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러닝의 장점, 단점, 사이클의 장단점을 살펴봤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둘 다 좋은 유산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은데 러닝은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첫 번째, 기초 체력이 부족한 사람. 두 번째, 빠르게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 세 번째, 심폐지구력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러닝 같은 경우는 고강도 유산소에 해당이 되고요. 전신 근육을 다 쓰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심폐지구력 및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용이합니다. 그리고 또 전신 근육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빠른 체중 감량, 체지방이 아닌 체중을 내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내가 체력도 증진시키고 심폐지구력도 증진시키면서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강추하는 운동이 러닝입니다. 다만 내가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무릎 관절이나 발목 관절에 부담이 올 수 있으니까 강도 조절을 잘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러닝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이클은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체지방 감소만 원하시는 분들.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중저강도 유산소에 해당이 되고요. 내가 운동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근육량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럼 체력은 받침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나는 빠르게 체지방만 감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러닝보다는 사이클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체지방이 가장 잘 타는 심박수가 있어요. 130bpm 정도인데 내가 최대로 낼 수 있는 심박 출력의 80% 정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체지방 감량이 빠릅니다. 두 번째,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관절이 약하거나 관절에 부담이 많으신 분들이 가볍게 타기도 굉장히 좋아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하체 근육을 주로 쓰기 때문에 하체 근육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 고강도 웨이트를 주로 하는 사람들. 고강도 웨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웨이트에서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좀 아끼면서 유산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강도 웨이트를 주로 내가 한다 하면 사이클로 조금 피로도 관리를 하시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수분들이
사이클을 주로 타는 거예요? 네. 보통 사이클이나 중저강도 유산소를 많이 하는 이유가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다이어트 할 때는 가뜩이나 에너지가 없는데 러닝 같은 걸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해버리면 웨이트에서 쓸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저강도 유산소로 피로도 관리를 조금 해주는 편입니다. 저희의 다이어트 목적은 체지방 감량만 하고 근육의 강도는 굉장히 유지를 많이 하려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내가 근육의 신체 능력까지 같이 올리시는 분들은 러닝을 하시는 거. 이 둘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소모하는 에너지 체계가 달라요. 러닝 같은 경우는 고강도 유산소에 포함이 되고요. 사이클 같은 경우는 중저강도 유산소에 포함이 되는데 고강도 유산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글리코겐과 체지방 두 개를 소모하고요. 중저강도의 유산소는 지방을 주로 쓰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사이클 같은 경우는 130bpm 내 최대 심박수의 80%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종목입니다. 반면에 러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러닝을 해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박동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닝 자체는 코어 근육의 개입이 많기 때문에 근육의 동원율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심박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의 펌핑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체지방 감량에만 목적을 두면 사이클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지방 감량만을 위해서 유산소를 하시는 분들은 사이클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내가 체력 증진이나 몸의 신체적인 강화를 위해서 유산소를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러닝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유산소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유산소를 안 타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내 근육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게 유산소이기 때문에 유산소를 안 타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력이 안 되면 어떤 운동이든 못해요. 엘리트 체육이나 국가대표들 보면 유산소를 안 하는 종목은 없거든요.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꼭 하셔야 돼요. 혹시 비시즌에도 유산소 하시나요?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주에 적어도 2번에서 3번 정도는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하고 나면 정말 깨고 나면 좋은데 맞아요. 하기까지가 참 맞아요.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진을 너무 많이 빼놓다 보니까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고 엄두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일반인 분들은 골고루 둘 다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컨디션이 좋은 날은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러닝을 조금 도전을 해보시고, 그리고 오늘 관절이 조금 안 좋다 하시면 사이클로 대체를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둘 다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러닝을 추천하는 이유와 사이클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합해 놓은 유산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은 고강도와 중저강도 유산소를 합쳐놓은 트레이닝 방식이에요. 그래서 1분 전력 질주, 2분 걷기가 한 세트인 트레이닝입니다. 장점은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단축될 수 있어요. 우리가 중저강도 유산소는 최소 30분에서 40분 이상을 해야 되고, 러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0-40분은 해야지 그 신체 능력이 발달되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인터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분 사이클로 5세트만 해도 됩니다. 그래도 죽을 거예요. 15분이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유산소 방법이고, 저희가 전력 질주를 할 때 최대 심박수를 한번 찍습니다. 그때 신체 능력이 향상이 되고 심폐지구력도 향상이 되고 러닝의 장점을 그때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2분 동안 중저강도로 걸으면서 130bpm, 저희가 체지방 감량에 가장 효과적인 심박수, 최대 심박수의 80%로 돌아오면서 체지방 감량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그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의 장점인 전력 질주, 중저강도인 사이클,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내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벌 트레이닝을 추천을 드립니다. 3가지 운동 방법을 설명을 드렸네요. 러닝, 사이클, 인터벌 트레이닝. 이 3가지 운동을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하면 좋은 몸을 얻지 않을까.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이 3가지 중에서 뭐 하나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몸의 컨디션, 내 몸의 관절 상태, 그리고 내가 지금 운동하는 목적, 그거에 따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이 유산소로 효과를 보겠다,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꼭 유산소를 하십시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똑박사 시리즈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릴 수 없고 말로만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를 더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딱 기다려요.